안녕하십니까. 김도훈 평가사입니다. 오늘은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에는 유동성 확보가 가능한 물건들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 갈마동 소재 물건도 대지로서 저가로 낙찰받아서 우리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감정가는 이제 25년 1월 기준으로 14억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25일 기준으로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보시면요. 위치가 이렇게 여기 지금 갈마동 소재하는 이제 주변에 원룸 건물들이 쭉 있는 지역에 이제 혼자 딱 빠져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변이 거의 원룸 단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쪽 지역도 원룸이 좀, 많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로드뷰를 보시면은 골목이 좀 작아요. 골목이 작아서, 여기도 아마도 이제 원룸 개발하려고 땅을 구입해놨다가 이제 좀 중단되다가 이제 경매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제법 규모는 있는, 지금 주차장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정도가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제법 큰, 요 앞에 있는 건물 기준으로 봐서도요,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원룸 부지다. 완벽한 원룸 부지다. 원룸이나 뭐 좀 도로폭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수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받아서 개발을 하실 분들이라면은 개발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이제 원룸 개발하시는 분한테 싸게 파시는 것을 전략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앞쪽이 도로고요. 요 앞쪽 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쪽 사거리에 뭔가 이제 편의점도 있고 한 부분인 건데, 그쵸? 요 뒤쪽 골목이면은 더 좀 그 접근성이 더 좋겠죠. 그쵸? 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블록을 봐도, 원룸 단지로 쭉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상으로는 그냥 원룸을 져서 팔 수 있는 지역인데, 요 해당 도로 폭 자체가 좀 좁기 때문에, 그래도 그 좁다고 해서, 대단히 집 건물 짓거나 하는데 불편하거나, 임대를 놨을 때 원래 또 얼죽신이잖아요.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원룸 부지로 팔기에 적당한 토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권리 관계 보시면요. 지금 11억에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근저당권 기준으로 이제 이게 말소 기준 권리로 해서 다 말소되기 때문에 어 나머지 인수하거나 해야 될 위험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격에 대한 시장 시가에 대한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23년도에 11억 정도의 거래가 됐었던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거는 4억 8천이기 때문에 4억 8천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억 정도 가격에서 좀 더 싸게 판다면은 이 토지는 또 매각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대지잖아요. 대지의 주요 목적은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대지의 목적입니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라는 걸 결국은 이 토지가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개별 과세로 이루어지고 종부세에서도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4억 정도니까 종부세에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데 나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건물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빈 땅으로 그냥 꾹 유지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완벽하게 건물을 지으실 분이 낙찰 받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건축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면은 땅을 멀리 사실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낙찰 받아서 본인이 건물을 지으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빈 땅으로 그대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차장 같은 것으로 용도를 좀 바꿔서 유지를 하거나 요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종부세에서 그 합산 뭐 이거 할 때 좀 빠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아예 빈 땅으로 놨을 때보다 이쪽에서 어쨌든 이전하고 하는 비용들이 발생되죠. 비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과 그 다음에 세금 절세 효과, 세금이라면 내가 양도세와 마지막에 양도세와 그 다음에 중간에 보유세인 이제 그 재산세, 종부세, 뭐 요런 것들에 대한 그 세금과 비용과를 서로 상호 비교를 해서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게 나을지.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애매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런 건축을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유인데, 보유가 단기에 끝나면은 유동성 확보가 돼요. 근데 이게 장기로 가면은 이제 개인인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받게 됩니다. 연 2% 정도씩. 근데 법인으로 가면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개인일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법인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장기로 계획을 하고 가다가 보면은, 단기로 계획했는데 나중에 이게 장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팔려고 했는데, 뭐, 바로 안 팔리면 장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신축에 대한 그 비용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토지를 좀 만져 놓고 보유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은 이건 거예요. 지금 만약 정말 5억의 낙찰을 받았다. 5억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6억에 내놔 보십시오. 그냥 어차피 1억 단기 차익하고 부동산은 여러분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자, 그럼 1억 벌었잖아요. 그쵸? 단기에 낙찰 받자마자 그냥 시장에다가 6억에 팔 겁니다 라고 해서 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6억, 아까 11억에 거래가 됐었던 거예요. 23년 땅이. 자, 그러면 중개사분들이 어떻게 또 연결을 또 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동산은 지금 34%까지 하락이 됐습니다. 결국은 14억짜리인데 지금 아까 11억이 거래가 됐다라고 하면은 11억 기준으로 담보가는 한 8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억에 50%라고 하면은 4억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5억에 입찰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재감정을 받아서 원금은 어느 정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확보 물건이라는 것은 내가 현금이 여기다가 들어간 투자액, 즉 5억이 그냥 그대로 묶이는 게 아니라 6개월 후에 어느 정도 대출을 통해서 내 현금을 어느 정도 좀 찾아올 수 있는 물건을 위주로 유동성 확보 물건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쨌든 유동성 확보 물건은 1순위는 낮은 거예요. 최대로 낮은 건물을, 낮은 가격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담보가가 나오는 건물을 위주로 낙찰을 받는 게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전 갈마동에 있는 토지, 어찌 보면 지금 2억 4천이니까 내 돈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뭐 3억 정도만 갖고 들어가도 충분히 낙찰 받고 다시 6개월 후에 3억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